2020년 미국 대선 직후인 11월 초, 전 뉴욕타임즈의 중국 전문 연구원 자오에는 중국의 한 인쇄공장 부사장 말을 인용해 2020년 5월 미국 대선 투표지 500만 장을 인쇄해달라는 비밀 주문을 받았다는 진술을 폭로했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23일 대만의 온라인 매체 CN미디어는 중국 광동성의 한 인쇄업체가 같은 해 7월부터 미국 대선 위조 투표지를 매달 50만 장씩 제조해 미국에 발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CN미디어는 한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해당 인쇄업체 사장과 의뢰인의 문자 채팅과 통화 녹음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那个量不是问题，主要是只要你那个钱到位，那量不是问题，都可以的。因为它那个油墨油那个印刷的是不一样的。印刷不一样是吧？对啊，因为你仔细看一下，它那个选票的那个印刷是不一样的。那个没关系，我会看着那个图片来做这边。然后到时候你们这边发物流的话怎么发？因为我这边订的话就是大量的订这样子。大量订那个发物流的话，一般好像也要好几天哦，物流比较慢。发国际可以吗？我看一下，发国际好像也是走物流啊。可以走是吧？你这边费用的话多少钱打印一张？我这边现在叫人给你转。那个跟上次一样啊。OK， 好，我知道了。你再把二维码发我一遍，谢谢。 2020년 7월로 추정되는 채팅 대화 내용을 보면 의뢰인이 투표용지 사진을 보내자 인쇄소 사장은 올해 미국 대선 투표용지 아닌가요? 라며 즉시 알아봤습니다. 의뢰인이 사장에게 영어를 아느냐? 고 묻자 사장은 영어를 모르지만 이미 주문한 고객이 있어서 원본 템플릿을 갖고 있고 아직 재고가 많이 남아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장은 앞서 주문한 고객들로부터 미시시피,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대선 투표용지 템플릿을 받았고 다른 주의 투표용지도 복제 인쇄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납품받은 위조 투표용지를 미국에 직접 보내면 안 된다면서 앞서 주문한 고객들은 우편을 통해 우선 캐나다로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그는 투표용지를 직접 미국에 보내면 세관에서 적발될 수 있으므로 나누어서 우편으로 보내되 무역물품이나 의료용품으로 신고해 발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장은 베이징에서 주문 의뢰가 들어왔으며 완성된 위조 투표지는 광동성 남부에 있는 주하이로 보낸 뒤 거기서 외국으로 발송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사장은 자신의 공장에서 찍어낸 투표용지는 종이 재질과 잉크는 원본과 똑같지만 위조 방지용 금속 도안과 홀로그램은 넣을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CN미디어는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 투표지는 먼저 멕시코와 캐나다로 보내진 후 그곳에서 워터마크를 추가해 미국으로 발송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편 2020년 12월 말 미국의 온라인 소매업체 오버스탁닷컴의 전 CEO이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인 패트릭 번은 2020년 12월 23일 조지아주 애틀란타 풀턴 카운티 소유의 한 창고에서 중국에서 제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대량의 위조 투표지를 발견했다고 폭로하면서 증거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여러 대의 대형 밴이 위조 투표지 박스들을 실어 다른 곳으로 운반한 뒤 파쇄하는 과정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풀턴 카운티는 11월 4일 개표장인 스테이트팜 아레나 체육관에서 개표를 진행하던 중 화장실에서 물이 샌다는 핑계로 개표 참관인들을 모두 내보낸 뒤 테이블 밑에 숨겨둔 가방 속에 가짜 투표지들을 꺼내 개표기로 개수하는 CCTV 장면이 찍힌 부정선거의 성지입니다. Roll this back and show it to you. There you go. So now they're going to start pulling these ballots out from under this table. This table, the black one, was placed there by the lady with the blonde braids at about 8:22 a.m. in the morning. So she put that table there. So the same person who's staying behind now, the same person who cleared the place out under the pretense that we're going to stop counting, is the person who put the table there at 8:22 in the morning. Yeah, I saw 4 suitcases come out from underneath the table. Yeah, upper right hand, you see the gentleman in the red. So he just pulled one out. So what are these ballots doing there, separate from all the other ballots?
And why are they only counting them whenever the place is cleared out with no witnesses? Is the question. So these machines can process about 3,000 ballots an hour. You have multiple machines there, and they're there for 2 hours. So you do the math. How many ballots went through those machines in those 2 hours when there was no one there to supervise, to be present, consistent with your statutes and rules, to supervise the tabulation? We believe that could easily be, and probably is certainly, beyond the margin of victory in this race. 이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후속편에서 다룰 악명 높은 도미니언사의 선거 시스템으로 바이든에게 유리하도록 전산 조작한 뒤 풀턴 카운티 창고에 보관된 위조 투표지를 개표장으로 운반하여 대량 투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0년 중국에서 제조된 미국 각주의 위조 투표지들은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바이든의 승리를 위해 준비된 선거 조작의 핵심 수단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 대선의 경합주에서는 위조 투표지의 대량 투입이 분명한 수많은 부정선거 사례들이 확인되었습니다. 한 예로 펜실베니아주 선관위의 집계에 따르면 우편투표를 신청한 182만 3,148명의 유권자들에게 우편투표지를 발송하였으며 그중 선관위로 환송된 우편투표지는 146만 2,300이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11월 24일 최종 집계된 우편투표지는 258만 9,242 장이었습니다. 대량 추가된 112만 6,940장의 우편투표지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펜실베니아주의 당일 투표에서는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약 2배 많은 득표를 한 데 반해 우편투표에서는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3.35배 많은 득표를 한 것이 통계학적으로 정상적인 현상일까요? 또 펜실베니아 주정부가 문제가 된 이 우편투표 통계 자료를 황급히 삭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시간주의 경우 11월 4일 새벽 4시경 우편투표지가 개표되면서 트럼프를 비롯한 다른 후보들의 표는 전혀 증가하지 않는 가운데 바이든 표만 12만 8천 표가 급증하는 스파이크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미시간주의 19개 선거구에서 투표자 수가 유권자 수보다 많고 선거인 등록이 되지 않은 17만 2,337표가 적발되는 등 명백한 조작 증거가 포착되었습니다. 이스콘신주의 경우 MLW라는 동일한 서명이 기재된 위조 투표지가 2,000여 장 발견되었으며 투표자 서명이 없는 10만 8천여 장의 부재자 투표지가 적발되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의 경우 9만 22장의 부재자 투표지가 든 가방에서 95%의 바이든 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900여만 표 중 52만 표의 서명이 흔치 않은 특이한 성씨였으며 그중 약 25만 표는 존재하지 않는 성씨의 유령표로 판별되었습니다. 네바다주에서도 서명이 같은 4만 2,248장의 우편 투표지가 발견되었으며 약 1,500장의 사망자 투표지가 확인되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놀랍게도 서기 311년 12월 3일 출생자로 등록된 빅토리아 루소라는 이름의 당시 1709세의 여성이 바이든에게 투표한 우편 투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당시 현존하는 미국 최고령자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투표한 약 18,000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유권자가 투표한 7,008장의 투표지가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뉴저지주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등록 유권자 수가 실제 유권자 수를 초과하는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발생한 이러한 기현상은 중국에서 대량 제조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앞서 예시한 광동성 인쇄소와 풀턴 카운티 창고에서 확인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실제 2020년 중국에서 제조되어 미국 대선에 투입된 위조 투표지, 특히 우편 투표지의 규모는 훨씬 컸을 것으로 가늠됩니다. 주요 경합주였던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경우 공통적으로 이유 없는 개표 중단과 지연 이후 재개된 개표 과정에서 바이든 표가 갑자기 급증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개표 중단 사태는 부정선거 세력이 전국적인 선거인단 확보 현황과 경합주 득표율을 확인한 뒤 미리 준비한 가짜 우편 투표지를 투입하기 위해 미리 짜놓은 개표 조작 책략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트럼프가 2020년 6월 22일 자신의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2020년 미국 대선이
외국에서 제조된 수백만 장의 가짜 우편 투표지가 난무하는 부정선거가 될 것을 예고한 점입니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사전에 부정선거를 차단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난 2025년 6월 17일 FBI 국장인 캐시 파텔이 폭로한 2020년 9월 25일자 FBI 김일정 보고서에 기록된 중공의 미대선 개입 의혹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당시의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와 같은 반국가적 친중파 인사들이 미국 각계의 고위직에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내 특정 반트럼프 세력의 주문에 따라 단순히 위조 투표지를 제조해 준 것일 뿐이라는 변명도 가능할 듯합니다. 그러나 광동성 인쇄소 사장의 진술에서 확인되듯 적대국인 미국 대선 투표지의 비밀스런 위조와 운송은 당시 중공 정부를 강도 높게 압박하는 무역 정책을 전개했던 트럼프 대통령을 낙선시키기 위해 중공이 국제적 부정선거 카르텔과 결탁하여 전개한 하이브리드전의 침략 행위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PDX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